저번 시간에 셀레니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요 네이버 쇼핑 사이트를 직접 크롤링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크롤링 할 거냐면요. 상품명, 그리고 가격, 그리고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링크 이렇게 세 가지를 크롤링 해 오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F12 버튼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 켜주시고요. 요 HTML을 먼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찾아보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각 상품들을 담고 있는 태그는 도대체 뭐지? 한번 찾아보시고 상품 전체를 담고 있는 태그는 도대체 뭘까?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품들 하나하나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는 어떤 건지 찾아보시고 상품 전체 요렇게 쭉 크게 있는 요 놈은 도대체 뭘까 찾아보는 거죠. 아시겠죠? 영상 잠깐 멈췄다가 해보고 오시기 바래요. 자, 제가 HTML 분석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F12 버튼 눌러가지고 돋보기 버튼 클릭해 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부분을 클릭해 줘요. 그러면은 이 상품명이 있는 부분이 A 태그에 해당이 되는 거죠. A 태그인데 클래스명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자, 쭉쭉쭉 보다 보니까 href라는 게 있네요. href가 뭐였나요? 바로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주소죠.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주소인데 요 놈이 일단 필요한 정보니까 체크를 먼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품명이 있네요. 아하, 그러면은 이 A 태그의 텍스트를 추출해서 일단 상품명이랑 그리고 이 href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체크를 먼저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위로 따라갑니다. 부모 태그를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위에 보면은 요 놈을 감싸고 있는 div 태그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요 놈 베이직 리스트 언더바 인포 에어리아라는 게 있네요. 요 놈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해당되는 부분은 왼쪽 웹사이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잘 봐봐요. 여기 지금 파란 색깔로 영역이 표시가 되고 있죠. 그쵸? 이게 바로 태그가 지금 있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놈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1번 베이직 리스트 타이틀이라는 거. 요거는 상품명이죠. 그리고 2번 프라이스 에어리아라는 곳에 이제 가격이 있죠. 3번, 4번, 5번.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은 분류가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얘는 상세, 설명, 그리고 얘는 기타 등등 리뷰, 뭐 등록일, 이런 것도 내가 원하면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 베이직 리스트 인포 에어리아라는 부분에 각 상품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 줍니다. 접고 나서 한 칸 더 위로 부모 태그를 찾는 거예요. 부모 태그 베이직 리스트 이너 언더바 이너라는 녀석이네요. 이놈도 1, 2, 3, 3개가 있네요. 1번은 이미지 에어리아라고 해서 썸네일을 가지고 있는 div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그리고 마지막은 몰 에어리아라고 해서 이것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리스트입니다. 한 칸 더 올라가 볼까요? 이거는 li 태그고, 한 칸 더 올라가면 div 태그가 있어요. 자, 이거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보가 이미 로딩이 다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원복. 자, 요 상태죠? 여러분은 지금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 그리고 한 칸 더 올라가면은 div가 총 5개 있는 요런 상태일 겁니다. 요게 마지막이에요. 한 칸 더 올라가면 이제 셀러 필터 에어리아로 갑니다. 오케이? 아하, 그러면은 UL 클래스라는 녀석이 상품 전체를 일단 감싸고 있는 태그고, 그 안에 div라는 게 있고,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안에 div들이 있는데 얘도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놈이 각각 상품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태그죠. 가장 바깥에 있는 태그. 근데 이게 5개죠. 왜 5개밖에 안 될까요? 잘 보시면은 이걸 스크롤을 내렸을 때 이게 개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스크롤 쭉 내리죠. 그러면은 10개가 추가가 돼요. 스크롤을 했을 때 그때서야 상품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HTML을 만들고 페이지가 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동적인 사이트의 예시입니다. 동은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인다. 요게 반대되는 개념이 정적인 사이트. 정지되어 있다 라는 뜻의 정. 조금씩 더 내려볼게요. 데이터를 받아와서 쫙. 일단 요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이트에도 이런 스크롤 형태라든지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아, 동적인 사이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셀레니움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크롤링을 해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끝까지 내리면은 50개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오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크롤링을 해야 되냐? 일단 스크롤을 쭉 내려요. 끝까지. 그러면 이 상품들의 정보를 쫙 다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크롤링 셀렉터를 사용해서 크롤링을 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는 방법은 셀레니움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스크롤된 높이를 알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셀레니움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는 window.scrollY라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 무한 스크롤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롤을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로딩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콘솔 탭으로 가줍니다. 지금까지는 엘리먼트 탭만 사용했죠. 콘솔 탭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명령 프롬프트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 프롬프트 창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라는 거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써주면 되는데 어떤 걸 써볼까요? window.scroll Y, 대문자 Y예요. 엔터를 치면은 지금 0이라고 떴죠. 0. 왜 0일까요? 지금 스크롤된 높이를 window.scroll Y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크롤이 하나도 되지 않았죠. 여기 위에. 그러면 0인 게 맞겠죠? 조금 아래로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윈도우 방향키, 이거 키보드에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은 방금 썼던 명령어를 다시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러와서 엔터를 쳐보면은 225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픽셀 단위예요. 255 픽셀만큼 지금 스크롤이 내려져 왔다 라는 거죠. 오,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쭉 한번 딱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해보면은 1297 정도 되네요. 쭉쭉쭉 내려볼까요? 끝까지 9744가 되네요. 9744. 자,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해서 끝을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범용성이 없어지죠. 이 사이트에만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이트에도 가능하도록 저는 그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실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그 전 시간에 셀레니움 기초 사용법 복사를 해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02.selenium 무한 스크롤. 자, 여기 아래쪽에 검색어 입력 아랫부분에 샵 무한 스크롤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무한이라는 거 딱 봐도 반복문을 써야 될 것 같죠? 반복문 중에 어떤 걸 쓸 거냐면 무한 반복문을 써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저의 그 파이썬 기초 강의를 한번 듣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while문이라는 걸 써줄 건데요. while true를 해줄 거예요. while true는 무한 반복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while 안에 있는 명령 블록을 무한으로 반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릴 거예요. 자, 스크롤을 내리기 전에 일단은 스크롤 내리기 전 스크롤된 높이를 확인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스크롤 전 높이를 before 언더바 h, 하이트의 줄임말이라고 h로 했어요. 그리고 브라우저에 execute 스크립트라는 좀 특이한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문자열 형태로 명령어를 써주면 되는데 return 한 다음에 ruturn return 한 다음에 윈도우 아까 봤던 거 있죠? window.scroll y 대문자 y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현재 스크롤된 높이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h에 지금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쵸? 처음 딱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before h는 0이겠죠. 스크롤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맨 아래로 일단 스크롤을 한번 쭉 내려줍니다. 맨 아래로 어떻게 스크롤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셀레니움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브라우저에 find element by css selector 해준 다음에 body를 찾아줍니다. 이 모든 웹사이트에는 일단 바디 태그가 있어요. 그쵸? 정말 특이한 사이트 빼고는 바디 태그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 태그를 하나 찾아가지고 여기에 send keys라는 명령어를 보낼 거예요. send keys 한 다음에 여기에 keys 대문자 keys 한 다음에 .end를 써주면 됩니다. 요게 뭐냐면은 end key예요. end key. 여기 키보드에 화살표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home and 요거 개발자를 지망하시거나 개발을 좀 하시다 보면은 요 키가 많이 사용될 거예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스크롤 한번 내리고 나면은 페이지가 좀 로딩이 필요하죠.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스크롤 사이 페이지 로딩 시간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요건 time.sleep을 뭐 1초에서 2초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각자 컴퓨터, 인터넷 환경, 속도에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리고 스크롤 후 높이를 체크를 해줄게요. 얘는 after h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해주면 돼요. 브라우저 execute script return window.scroll y. 오케이. 여기 아래 만약에 조건문을 써줄 거예요. after h가 뭐랑 같다면 before h랑 같다면 브레이크 하라. 이 무한 반복문을 이제 탈출해라 라는 거죠. 탈출하고 이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해라 라는 뜻의 브레이크 명령어를 써줍니다. 됐죠? 한번 스크롤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스크롤 후 높이가 서로 다르다라면은 브레이크가 안 되죠. 그래서 before h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뭘로? after h로 스크롤 후 높이로. 자, 요 로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자기가 이거 동작하는 걸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거 실행을 해볼까요? 자, 아이폰 13 자동으로 입력을 하고 스크롤을 쭉쭉 내려요. 언제까지? 마지막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됐죠? 자, 이제 데이터를 쫙 로딩을 해 왔으니까 이제 크롤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추출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div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div를 먼저 리스트 형태로 모두 가지고 올 겁니다. 요놈을 담고 있는 리스트가 하나 추출이 되고요. 얘를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for 입문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세한 정보들을 추출을 해 주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올 거냐면은 일단은 요거를 먼저 가지고 와야겠죠. basic list info area. 요게 지금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태그잖아요. 클래스 정보를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해준 다음에 여기 컨트롤 F로 한번 테스트 해줍니다. 점 복사. 그러면은 요게 40개 정도 복사가 되네요. 상품 정보 div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얘는 items라는 변수에 담아줄 거고 브라우저에 find element by css selector는 해당되는 한 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는 s를 붙여주고요. 그럼 여러 개를 가지고 오고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CS 셀렉터를 넣어줘요. 아까 상품을 담고 있는 div가 items 변수에 저장이 되고 요놈을 for 문으로 돌려줄게요. items, for item in items. 그리고 name 정보는 뭘까요? 얘는 아이템에 find element 아이템에 이제 넣어줄 거예요. 셀렉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name은 요거예요. basic list link 이걸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120개. 지금 아까 40개를 체크했는데 120개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이 개수를 잘 봐야 돼요. 40개에 맞춰서 요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틀이라는 거는 지금 40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요걸로 가지고 와요, 일단. 요걸로 가지고 와서 상품명을 가지고 와줘요. find underbar element underbar by css selector 한 다음에 얘를 붙여 넣어줍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점 텍스트로 추출해줘요. 텍스트만 추출해줍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정보는 아이템에 요거 복사해줄게요. 아이템에 find element by css selector 해준 다음에 프라이스 정보 있는 거 뭐죠? 요거는 스팸 클래스에 프라이스 넘이 있네요. 테스트 해볼까요? 38개 있네요. 38개인데 내려가다 보면은 가격 정보가 없는 게 있어요. 가격 정보 없는 거. 판매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요런 특이한 녀석이 있거든요. 요놈은 가격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38개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만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링크도 있죠. 링크는 요거를 쭉 복사해서 넣어주고 요 셀렉터 부분만 바꿔줄게요. 여기에 바로 아래에 있는 A라는 거죠. 자식 선택자를 사용해 줄 거예요. 요거 바로 아래에 있는 A 태그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텍스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get underbar attribute 라고 해서 속성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떤 속성 값이나 하면은 href 속성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3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print name, price, link 해줍니다. 자, 실행이 되고 아이폰 13 검색한 다음에 쭉 무한 스크롤을 돌려요. 그리고 지금 크롤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약간 멈추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뜨는데 no search element라는 오류가 떠요. 언제 떴냐면은 여기 프라이스 체크할 때 뜨죠. 이게 언제 뜨냐면은 애플 아이폰 13, 512, LG U 플러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판매 중단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요거 바로 다음이었죠. 프라이스가 없어요. 스팸 태그.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try except를 걸어줘요. try 한 다음에 요놈을 except 해줍니다. 그리고 price가 요거는 판매 중단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오류가 나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류가 나는 부분은 except로 처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죠? 크롤링 하다 보면은 모든 그런 내가 생각한 대로 정보를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try except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판매 중단 부분에 잠깐 이제 로딩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나머지 부분도 끝까지 잘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쭉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는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롤링한 정보를 CSV 파일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줄게요. 셀레니움 무한 스크롤 요거 복사를 한 다음에 03 언더바 CSV 파일로 저장하기 import CSV라고 CSV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 줍니다. 여기 크롤링 하기 전 딱 요쯤에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파일 생성 그리고 f는 open이라고 해서 파일 입출력 기능을 이용해 줍니다. 첫 번째 인자로 어떤 걸 넣어 줄 거냐면 파일 생성될 경로를 넣어 줄 거예요. 요거 오른쪽 클릭을 해서 경로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문자열 형태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앞에 R을 써줘요. R. 로우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data.csv 이런 식으로 경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콤마로 구분을 해주고 두 번째로 모드를 써줘야겠죠. 파일 열기 모드는 라이트 모드, 쓰기 모드로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인코딩 속성을 추가해 줄 건데 인코딩은 CP949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윈도우의 경우 이게 막 줄바꿈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new line을 없애겠습니다. 줄바꿈 문자를 없애는 기능이에요. 좀 복잡하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인자를 써줬어요. 경로, 쓰기 모드, 인코딩. 인코딩 이거 안 하면 깨지거든요. 그리고 new line, 윈도우에서 이상한 줄바꿈 문자 한 개씩 추가되는 것까지 없애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CSV 라이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CSV에 라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F를 넘겨주면 됩니다. 파일을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CSV 라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프린트한 부분에 네임 프라이스 링크가 있죠. CSV 라이터에 점 라이트로우가 있어요. 한 행을 추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돼요. 네임, 프라이스, 링크. 맨 끝에 크롤링하고 이제 데이터 쓰기까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f.close로 파일을 닫아줘요. 얘는 파일 닫기. 데이터 쓰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쭉쭉쭉 내려가고 이제 크롤링 쭉쭉쭉 되고 여기서 잠깐 멈춰요. 지금 판매 중단 부분을 지나면서 약간 뭔가 딜레이가 걸립니다. 이 현상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조금 걸리는데 지나가면은 쫘라락 완료가 되고 여기에 data.csv 파일이 생성됐죠. 확인을 해볼까요? 파일 탐색기 표시 들어가 준 다음에 데이터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보가 모두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0개 정보를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 이제 아직 페이징 처리는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2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가면은 페이징 인덱스가 URL에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페이징 사이즈도 추가가 또 있거든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페이징 처리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